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약재론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하고요. 저희 소방시설론 빠르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이론이다 보니까 제가 수계소화약재 먼저 했었고, 자, 이제 가스계소화약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산화탄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일단 냉각과 질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물을 끄는데, 두 개 중에 더 좋은 건 당연히 질식이 더 좋아야 하셨죠. 그래서 보통은 약간의 냉각과 그리고 이제 주로 질식. 그래서 이 질식이라는 게 이제 가보면 얘가 이제 비중도 크고, 그죠? 그리고 산소 농도도 원래 몇 프로였던 걸 21%였던 걸 15%로 떨어뜨리기 되게 좋은 가스거든요. 왜냐면 얘 자체가 이제 불연성이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질식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다고 냉각이 없는 건 아니다. 냉각 효과라는 것도 있다. 온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선 기체입니다. 그죠? 평상시엔 기체지만 내가 얘를 그리고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CO2잖아요. 그 얘가 이제 분자량이 얼마예요? 44입니다. 그럼 분자량이 44라는 건 공기 분자량이 얼마죠, 우리? 29죠, 그죠? 29다 보니까 그 44를 29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1.5라는 비중이 나와요. 즉 1.5배가 무겁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무색무취래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되게 안정돼 있고 가연성, 부식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타지도 않고 부식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유독성 가스가 제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허용 농도가 ppm 값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성 가스보다는 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얘. 뭐에 대한 증가? 그렇지. 그래서 호흡 속도 증가 때문에 위험한 가스다. 얘는 독성보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걸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를 고체로 만들면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하고 얘를 그래서 우리가 냉각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가장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입니다. 약간의 냉각 효과가 있다. 그래서 A급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잘 사용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B급이나 어디? 특히 여기 C급에서 전기화재에서 사용을 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점. 오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손이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약재를 썼을 때 그 소화약재의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또는 오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동결될 우려가 없대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물은 약간 뭐가 있어요? 동결의 우려가 있는데 얘는 동결될 우려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절연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결국은 여기 사용이 가능하다. 어디요? C급. 그죠? 그리고 장시간 저장해도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체 압력으로 혼자 이제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이 되게 세요. 즉 불이 났을 때 그 불 안에 얘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세다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타 가스계에 비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침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방출용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침투력이라기보다는 나가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 가스계를 딱 하나입니다. 이게 질식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불도 질식을 시키지만 누구도 사람도 이제 질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질식이 된다라는 건 딱히 여러분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단점에 갔을 때 질식의 우려와 동상 우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단점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자, 할론 소화약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촉매와 냉각과 질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CO2와 마찬가지로 가스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질식이 있죠. 그리고 또 냉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론은 얘가 제일 세요. 자, 기본적으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부촉매라는 효과가 들어가면요, 소화 효과는 더더욱 좋아집니다. 부촉매 효과가 들어가면은 소화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더욱 증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부촉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화 효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부촉매에 대한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촉매가 있으면 소화 효과가 훨씬 뛰어나져요. 그러니까 CO2와 비교했을 때도 할론 소화약재가 훨씬 더 소화 효과가 좋다. 그리고 질식도 있고 뭐도 있다? 약간의 냉각도 있다라는 거. 자, 할로겐족 원소로 만든다. 불소, 염소, 브롬. 여기에다가 이런 애들의 수소 원자와 치환을 시켜 만든 소화약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암기하셔야 돼. 1301, 2402, 1211이 있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얘를 C, F, C, B 순으로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CFCB가 뭐냐면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내가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그대로 넣게 되면 각 원자들의 수가 나옵니다. 2402. 또 여기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뭘로만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되냐면 분자식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자식을 꾸렸을 때 이런 분자식이 나오더라. 1301 CF3BR 그죠? 2402 그리고 여기 갔을 때 1211 요런 애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암기를 해주셔야 돼. 이게 예전에 시험지가 잘 나왔어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할론 약재가 종류가 이런 애가 있구나. CO2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CO2. 근데 얘는 1301, 2402, 1211 이런 애가 있는데 걔네들의 분자식을 이렇게 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할론은 이 중에서 사용하는 게 실사용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소화기로 예전에 뭐 1211 이런 것도 사용하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할론은 1301을 많이 사용했는데 얘를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환경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희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딸이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이라는 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되면 그죠? 너무 안 좋아지면 그분들 이제 후손들이 좀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텀블러 들고 다니고 웬만하면 개인컵 들고 다니고 하면서 그거라도 좀 지키려고 분리수거 잘하고 그죠? 웬만하면 일회용품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계속 아픈 거야 여러분들. 북극곰이 갈 데가 없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지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얘가. 그래서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냐면 사용도 안 돼요. 아셨죠? 생산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 물리적 성질. 자, 물리적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분자식이 있으면 얘네들에 대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하셨죠? 그래서 얘를 29로 나눴을 때 5배. 여기는 9배까지 무겁대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 그냥 눈으로 공기보다 무겁구나라는 걸 보시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오존 파괴 지수가 결국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데 여기 갔을 때 1301은 요게 한 14 정도 된대요. 좀 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별로 좋은 가스는 아니다, 지구한텐. 그리고 1211. 요건 한 2 정도 된대. 2.4. 그죠? 2402가 한 6 정도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성질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자, 그럼 요즘은 쌤 그러면 할론은 없어졌나요? 네, 사용을 못해요. 생산도 안 돼요. 그럼 그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걸맞는 대체약제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그 대체약제가 얘예요. 아셨죠? 근데 얘가 이름이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게 있고 불활성 기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합쳐서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청정소화약제다라고 불렀는데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청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되게 깨끗한 이미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되게 깨끗해 보인다? 청정이라고 하니까. 그죠? 맞잖아. 여러분들 느낌상 이게 약간 깨끗한 이미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청정이니까. 근데 이게 청정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그렇게 청정하지 않거든. 약재가 가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안 갖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어요. 원래 청정 안에 얘네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름 안에 그냥 넣어준 거야. 청정이라고 일컫지 않고 두 개를. 아예 그냥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뭔가 사람이 마셨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름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청정이었는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근데 얘가 여러분들 만드는 원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우리가 보통 요런 애들로 만드는 거예요. 요런 애들.
불염부요.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주성분으로. 불활성 기체에는 헬레, 아질이라는 가스로 만든대.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이상의 원소. 이거 중 하나 이상의 원소. 그죠? 그리고 이 할로겐 화합물은 부촉매, 질식, 냉각이 들어가고 불활성 기체는 질식과 냉각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얘네는 뭐가 없더라? 부촉매가 없더라 라는 거죠. 부촉매가 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3번에 가보면 이제 소화약제 종류가 있어요. 소화약제 종류. 그러니까 이 소화약제 종류를 지금은 모르셔도 돼. 왜냐하면 지금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야, 뭐가 이렇게 길어, 이름이 또. 퍼플로로부탄, 하이드로클로로, 플로로, 카본 혼화제, 클로로, 테트라, 플로로, 에탄, 펜타플로로, 에탄, 헤타플로로, 프로판. 그죠? 뭐 이렇게 트리플로로, 에탄,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나중에. 근데 이거 읽을 줄 모르셔도 돼.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었지만 읽기 되게 불편하죠. 헥사플로로 프로판, 트리플로로 이오다이드, 그죠?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 위에 좀 이렇게 긴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름이 뭐냐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예요. 할로겐 화합물 기체. 그럼 할로겐 화합물 기체는 우리가 봤을 때 뭐로 구분을 하냐면 요 약제명으로 구분하시는 거 항상. H자나 F자로 시작되는 애들이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하셨죠? 그리고 여기 밑에 가보면 IG자로 시작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불활성 기체고. 그래서 이 읽기 어려운 애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 아셨습니까? 기초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애들 H자나 F자로 약제명이 시작되는 애들이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촉매와 질식과 냉각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럼 지금 저하고 보실 건 요 밑에 있는 요 IG로 시작되는 얘네들 보시면 돼요. IG. 이것도 나중에 보셔도 돼요. 하셨죠? 요거 4개. IG. 얘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활성 기체. 그죠? 그럼 이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IG자가 붙는다 그랬죠. 얘를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처음에 보실 땐 요 종류 4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01, 100, 541, 55.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게 숫자야, 여러분들. 순서. 질소를 처음 쓰고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셨죠? 요게 55, 541, 100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종류를 먼저 외우고. 자,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조성비가 나와요. 그래서 질소, 아르곤 5대5죠. 50%, 50%. 자, 얘는 100은 질소 100%. 아르곤은 아르곤 1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541이 있어요. 요거. 요 541이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50에 40에 10%겠네요. 그럴 수 있지만 앞에 얘가 2%가 더해지고 얘가 2%가 빠져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얘네는 부촉매가 없어요. 이 4개는. 나중에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셨죠? 저하고 같이 보실 때. 그래서 지금은 할로겐 화합물보다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자, 4번째 소화약제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소화약제 구비 조건은 소독한 물안경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얘를 소화약제가 가져야 되는 구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화 성능 좋아야겠죠. 독성 낮아야겠죠. 환경적으로 주는 영향성이 낮아야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할론을 못 쓰는 거니까. 물성이 좋을 것, 그리고 저장 안정성이 있을 것, 경제성이 좋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환경적인 영향성이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할론을 못 쓴 이유가 얘잖아요. 근데 할론을 못 쓰고 내가 얘로 대체했다 그랬죠. 그럼 대체가 되려면 이게 낮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써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ODP는 오존층 파견 지수, GWP는 지구온난화, ALT는 대기권 잔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된다? 다 낮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구비 조건 6가지인데, 요게 최근에 요 환경 영향성으로 나왔었어요. 아셨죠? 시험 문제가.
그리고 독성은 낮아야 되고 소화성능 우수해야 되고 물성이 좋아야 되고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 경제성 쌓아야 된다.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7번 소화약제입니다. 자, 이제 분말이에요. 자, 분말은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사용되는 분말의 입도는 10에서 70이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래요. 마이크로. 그리고 그 중에 최적의 소화 효과를 나타내려면 요게 입도가 요 정도 된대요. 20에서 얼마요? 25 마이크로메타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적,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는 범위가 있대요. 그리고 이 분말 소화약제는 나중에 저하고 배우시겠지만 요게 가스가 아니야. 미세 고체 분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혼자서 절대 화염까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밀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 근데 그 밀어주는 가스가 질소가스라는 애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질소나 또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밀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뭘로 민다? 우리가 질소로 민다라는 거. 자, 그래서 소화약제 종류에는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 4종 분말이 있더라. 1종 분말은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처음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종이 제1인산암모늄, 4종은 칼륨에다가 요소라는 걸 더한대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올해도 여기서 나왔어요. 올해도. 요 3종 분말에서. 왠지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다른 애들은 A급의 적응성이 없어요. 일반화제를 못 꺼요. 근데 얘 혼자 뭘 끌 수 있습니까? A급을 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걸어가다가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볼 수 있는 소화기 있죠. 빨간색 소화기. 그게 다 몇 종 분말이에요? 네, 3종 분말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런 소화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장소에 사용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A급 소화기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다. 뭐 탈수 탄화다. 방진이다. 차고 주차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린다고요. 약재 종류에 이런 게 있고 분말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소화 효과를 가집니다. 뭐 부촉매라던가 또는 질식 또는 뭐요? 냉각 이런 것까지 다 가지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가스계가 요즘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수계도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가스계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를 준비할 때 쉽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그래서 가스는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자, 지금은 뭐 이거를 다 통으로 암기한다.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구나. 라는 개념으로 조금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약재예요, 약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끄는 어떤 약재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약재를 이제 뭘로 가지고 와요, 이제? 시설로 가지고 옵니다. 시설. 그러니까 이 약재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설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 시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재론과 시설론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 뭐 당연한 거지만 안 가져가면 안 되지만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고 우리가 여기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은 요게 법규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법규 때 나오는 내용을 학계론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규에 가보면 소방시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소방시설법 안에 가보면 시행령 별표에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 시행령 별표라는 곳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그 시행령 별표에 소화설비는 불 끄는 거고 경보설비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주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그죠? 피난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서 뭐 하는 거고 피난을 하는 거고 소화용수 설비는 화재를 진압 시에 물을 사용하는 거고 소화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고 이거를 처음에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 소화설비 종류에 뭐가 있고
경보설비 종류에 뭐가 있고, 아셨죠? 그럼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용수, 소화활동, 이런 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5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암기하세요. 그리고 소화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경보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피난구조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죠, 나중에. 그럼 소화설비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여기 가보면 소화기구라는 게 있는데, 소화기구 안에는 지금 제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거죠. 요거 소화기. 그죠? 그러니까 소화설비 안에 소화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화기구 안에 소화기가 있는 거고, 간이 소화용구가 있는데 자동확산 소화기가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3개는 소화기라던가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는 소화기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의를 할 때 꼭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올해는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뭐 소화기가 뭐고, 소화기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소화기 뭔지 모르는 사람, 저는 지나가다가 소화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주의력이 진짜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아셨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소화기를 한 번도 안 봤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소화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간이 소화용구, 에어로졸 투척용, 소공간용. 그죠? 대표적인 게 요 에어로졸. 요게 이제 킬라 형태라고, 킬라. 살충제. 살충제처럼 여기서 이제 소화기가 나가요. 좋은 거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간이 소화용구. 투척용. 요건 말 그대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수류탄 투척 연습하잖아요. 기억도 안 나, 여러분. 나 전역한 지 몇 년이야, 이제. 제가, 나 몇 년 9번이더라. 내가 몇 년 9번이더라? 06년. 제가 06년 군번이거든요. 그래도 군번이 풀로 기억나진 않지만 몇 년도에 들어간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06년도 군번인데 그때 갔을 때 처음에 훈련소 가서 수류탄 투척하고 그랬거든요. 던지는 거. 그죠? 걔가 이름이 뭐예요? 투척용 소화용구. 그러니까 수류탄 턴처럼 던지는 거예요. 불에다가. 아셨죠? 그러니까 수류탄만 던지는 건 아니지. 모든 던지는 걸 우리가 투척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공간용. 이건 넓은 공간 말고 어디? 좁은 공간만 끌 수 있는,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동확산 소화기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 보일러실 같은 데 가보면 천장에 약간 이렇게 UFO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덩그러니 달려있어. 보일러실이 제일 많아요, 요즘 아파트에. 그래서 이 보일러실에 불을 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수동은 아니고 거기 불이 나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가스나 분말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가 있대요. 주상쾌가 분고. 어차피 나중에 다 외워야 돼. 종류는. 아셨죠? 다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들어가요. 결국 얘가 소화 설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요거는 안쪽, 그죠? 건물 안쪽에 설치하는 거고, 호스릴까지 포함이다. 근데 옥내 소화전도 우리 많이 보죠, 그죠? 건물에 가보면. SP 등, 와우. 소화 설비의 꽃입니다, 꽃. 그래서 스프링클러. 너무 중요한 설비죠, 초기에. 그리고 간이 SP, 조기 SP.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물분무 등이 좀 많아요. 9개.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물분무 등이니까 물분무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어차피 나중에 소방시설로 나면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가스계가 보통 들어가고 일부 물소화 설비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요. 아셨죠? 네. 그래서 SP 등과 물분무 등은 다른 거다. 이게 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 그래서 물분무를 제외한, SP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들어가 있더라. 옥외.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죠. 옥내는 안쪽, 옥외는 바깥쪽. 그죠? 자, 그리고 경보 설비. 요거 화재 발생 사실을 띄우띄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단경, 비경, 시경, 자탐. 와, 경보 설비에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탐. 방송, 속보, 통합 감시, 누경, 가경. 요번에 요거 나왔어요. 화재 알림. 네, 화재 알림. 화재 알림이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애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피난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비를 우리가 이제 경보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피난기구에는 사조환,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그리고 간이완강기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피난구조설비 종류의 첫 번째 피난기구가 있습니다. 일단 요 세 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특히 완강기라는 건 우리가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에 하나죠. 인명구조기구, 방방인공, 방열, 방화, 인공, 공기호흡. 이거 나중에 저하고 다 볼 거예요. 하셨죠? 지금은 눈으로 보세요. 아, 이게 종류구나. 그리고 유도등, 선등표. 이것도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유도등은 우리가 워낙 많이 보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거, 사람 뛰어가는 모양. 사람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걔가 이제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거 많이 보죠. 휴대용 비상조명등. 우리 랜턴처럼 생긴 거 있어요. 보통 빨강색이야, 보통. 보통. 그래서 여기 이제 불 나면 우리가 이거 들고 피난할 수 있는 소화용수 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어떻게 하거나 공급하거나 또는 어떻게 한대요? 이제 진압한대.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우리가 이름을 소화를 위한 물을 저장하는 소화용수 설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수도와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대요. 소화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진압 또는 구조. 이거를 여러분들 피난구조 설비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하셨죠? 피난구조 설비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이제 이름이 뭐다? 진압이나 구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결국? 소방관들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6개. 제일 많이 나왔어. 어디에서? 소방학개론에서. 재연,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절대 하나하나 안 나와요. 그냥 다음 중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또는 다음 중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재연,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라고. 소방관이 사용하는 얘가 제일 많이 났어, 학개론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소방시설론이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틀림없이 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재안전기준이 최근에 2개로 나뉜 게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이라는 걸로 나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설치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기를 그냥 내 멋대로 저기다 하나 놓고 저기다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정해진 뭐가 있더라? 거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20m마다 30m마다.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자,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시험 범위 밖이에요. 시험 범위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 설치 기준, 너무 세부적인 거, 모든 설비 다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 없다. 대신에 제가 이제 저번 시험이 정말 X같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라던가 또는 큰 덩어리 위주로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지나고 뭐 예를 들어 뭐 뒤에 갔을 때 뭐 예상 문제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상 문제풀이 막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요약자를 드릴게요. 소방시설론에 대한 뭐를 드릴 거냐면 요 설치기준 요약자료 있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조금씩.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설치 기준은 안 나온다라고 어디에 적혀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만 잘 먹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이제 개통도가 나와요. 이 개통도들이 뭐 옥내소화전이라던가 또는 스프링클러, 자탐. 그러니까 이게 개통도를 보고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설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설로는 큰 거 3개만 잘 보시면 돼. 저는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리고 아까 나왔던 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도 요즘은 많이 안 나오는데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개통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 왜냐하면 옥내소화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거를 실제 사용을 해보거나 또는 내가 그 설비를 돌려보거나 이러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기초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소방시설론 요 대표 개통도 3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